이번에는 ITQ 한쇼 자격시험의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는 먼저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게 되고요. 조건을 보면 차트를 작성할 때 여기 위쪽에 차트의 유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글꼴을 지정하는 방법, 글꼴, 그 다음에 외곽선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표는 차트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표 그리기. 그래서 차트 슬라이드의 배점은 100점인데 이 100점 안에는 차트 작성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표 작성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왼쪽의 세부 조건을 보면 차트 설명에서 차트 제목과 범례 위치, 전체 배경, 값 표시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도형 삽입을 통해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에서는 차트를 작성하고 표를 작성한 후에 도형 부분까지 삽입을 하게 되면 모든 조건이 다 완성됩니다. 한쇼의 슬라이드 5번에서는 먼저 제목을 입력해 주고요. 아래쪽에 내용 글 상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테두리 클릭해서 키보드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서 차트를 클릭합니다. 차트가 삽입이 되면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크기 조절은 오른쪽 중간에 있는 점 3개짜리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키워주고요. 자, 위치는 약간 위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용하셔가지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는 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일정한 공간만큼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크기하고 위치 조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된 데이터를 아래쪽 제시된 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위쪽에 메뉴 중에서 우선은 조건 2번에 해당하는 차트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차트 도구에 보시면 차트 마법사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차트 마법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차트 모양을 찾아서 그 모양을 적용을 시켜주시고 선택하신 후에 아래쪽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로막대형 차트 문제에서 제시된 모양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숫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데이터 편집에서 클릭합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문제에서 제시된 아래쪽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글자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행 1에 제목을 쓰고요. 자, 행 2에 두 번째 제목을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11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의 제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열과 열 사이를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4월까지 입력하고 나서 옆에 5월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럴 때에는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도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부분은 행을 추가할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열을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열을 추가해야 되니까 어때요? 두 번째 열 삽입을 이용해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자,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5월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실제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행 3, 행 4, 행 5에서 필요 없는 3개의 행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삭제하고 할까요? 자, 행 3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아래쪽에 지울 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2개의 도구 단추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행을 지울 때 쓰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열을 지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울 부분이 행 3이니까 행 3에서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행 지우기, 행 삭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행이 지워졌죠. 자, 마지막으로 2번도 같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필요 없는 행과 열을 정리하고 필요한 추가돼야 될 부분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아래쪽에 제시되어 있는 표 자료를 참고해서 글자 입력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차트 모양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출력 형태와 비교해서 모양이 좀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자, 위쪽에 차트 도구에 보면 지금 열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행으로 자, 모양을 바꿔 보겠습니다. 방향 변경을 위해서 행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형태대로 차트 모양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전체의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차트 조건을 처리할 때는 위쪽에 속성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범례의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례에서 클릭을 하고요. 범례 모양에서 클릭합니다. 범례 모양 대여 상자가 뜨면 글꼴을 변경하기 위해 위쪽에 글꼴 탭에서 선택을 하고요. 자,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변경해야 되죠. 맑은 고딕을 입력해서 글꼴을 맑은 고딕. 자, 크기는 16으로 지정합니다. 자, 설정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범례의 서식이 이렇게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아래쪽에 글자 부분, 왼쪽에 숫자 옆에 있는 숫자의 글자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축에서 클릭하고요. 자, 축의 이름표에 해당이 됩니다. 축 이름표에서 자, 축 이름표 앞부분 중에서 먼저 가로 항목축을 선택하고요. 선택해서 클릭. 마찬가지로 글자로 가셔서 자, 글꼴을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크기 16으로 변경해야 되죠. 자, 설정 클릭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축에 이름표 가셔서 이번에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요. 선택. 자, 글자로 가셔서 글자 모양은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크기는 16으로 변경합니다. 자, 설정해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돼서 전체 글꼴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외곽선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선을 지정하기 위해 차트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전체 배경을 클릭을 하고요. 아래쪽에 전체 배경 설정에서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 모양을 한 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기는 1포인트. 자, 색은 검정으로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서 클릭하면 차트의 외곽선이 이렇게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 세부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차트 제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탭의 속성 그룹에서 제목을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제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제목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먼저 위치 탭에서
보임 앞에 네모에서 체크하고요. 자, 차트 제목의 위치가 위로 설정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글자로 가시고요. 글자에서 내용을 출력 형태에 제시된 제목의 내용을 보시고 자,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조건에 보시면은 차트 제목의 글꼴이 뭘로 되어 있어요? 궁서로 되어 있죠. 자, 차트의 제목을 궁서로 크기는 20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굵게를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 또 배경에서 클릭하고요. 자, 면색은 색 앞에 동그라미 클릭. 자, 면색은 하향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향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선 모양은 지금 없음돼 있는데 선 모양을 한 줄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색을 검정으로 그리고 그림자를 체크하시고요. 그림자의 위치를 2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전체 배경의 색상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차트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전체 배경을 클릭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전체 배경 설정. 그런 다음에 색 앞에 동그라미에서 클릭을 하고 자, 면색을 문제에서 제시된 노란색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값을 표시하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 값은 자, 데이터 계열에서 보셔야 되고요. 자, 계열에서 자료점 이름표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자료점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죠. 자, 지금 평균 기온에 대해서 자료값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평균값을 선택을 하고 자료점의 위치는 계열 기본값 그리고 선택을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치는 바로 2를 선택하시고요. 자, 글자에 가서 글자 모양, 글꼴을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크기는 16포인트로 설정해야 되죠. 크기를 16포인트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설정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도형을 찾기 위해서 입력에 가시고요. 자, 도형에서 지금 오각형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자, 어디 있냐면 블록 화살표에 보면 오각형이 있습니다. 자, 오각형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 들어간 위치에 클릭 드래그해서 자, 도형을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열대성 기후라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위치랑 크기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조건에 보면 밝은 계열 강조 4로 색깔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도형의 스타일 그룹에서 밝은 계열 강조 4. 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모양이 나오니까 그 모양을 찾아서 밝은 계열 강조 4에서 클릭합니다. 그래 놓고 자, 문제에서 제시된 글꼴과 크기를 지정해야 되겠죠. 자, 글꼴을 굴림으로 지정하고요. 크기는 16포인트로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차트를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입력 메뉴 선택하고요. 입력에 표라고 있죠. 자, 표에서 클릭. 그러면 줄수하고 칸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자, 우리는 줄수를 3으로 칸수를 6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 클릭. 그러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자, 출력 형태 참고해서 표의 위치를, 크기를 맞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제시된 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선은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그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위쪽에 표 도구 상자에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서 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 여기 위에 스타일에서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의 체크 표시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은 표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글자 입력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서식을 뭐라고 지정해야 되냐면 맑은 고딕에 글자 크기 16포인트 하셔야죠. 그러면 자, 글자 모양을 맑은 고딕, 글자 모양 맑은 고딕, 크기는 16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가운데로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가운데 정렬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세로도 가운데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 가운데에서 클릭. 그래서 이렇게 글자에 대한 지정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셀에서 클릭해서 커서를 맞추시고요.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표의 자료 입력이 끝나면 표의 열 너비나 행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열의 평균 기온 섭씨 강수량 이 부분의 열의 간격을 넓히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사이에 세로 경계선이 있죠. 세로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간격을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넓혀주고 났더니 그 뒤쪽에 있는 열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좁아졌죠. 자, 이럴 때 어때요? 나머지 간격들은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간격을 조절하고 싶은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도구 상자 중에서 셀 너비를 갖게라고 하는 이 단추를 찾아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범위 지정한 부분에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슬라이드의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